키키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키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만수 학술위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야, 오늘은 선글라스가 아주 멋지게 잘 어울립니다. 마스크하고 이게 어울리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선글라스를 끼게 됐습니다. 너무 그 사회 문제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정치대로 뭐 잘못 돌아가더라도 그 내비를 두세요. 알아서 좌정행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혹시 이제 옛날에는 한옥을 지을 때나 아니면 궁궐을 지을 때 절 뭐 이런 것을 큰 건물을 지을 때 또는 뭐 묘를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잘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자는 이 아파트에 뭐 수맥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아파트에 대한 풍수 영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관심들이 많지요. 뭐 역시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정치가나 세도가들이 이것을 점유함으로 해서 이것이 모략의 풍수지리로 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만 대대손손, 자기 계파, 자기 팍을만 누리고 나머지는 제대로 발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해서 지금은 뭐 음택풍수,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취급하는 것을 음택이라고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 생활 공간을 복되게 꾸미는 것을 양택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양택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리고 양택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한옥이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 단독주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해왔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아파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가 한 60%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낸 거고 도해지는 알다시피 뭐 한옥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도해지만 놓고 보면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의 풍수지리는 당연히 그것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아파트를 하면은 사실은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아파트 그렇게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혹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아파트가 어디 있는 무슨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파트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 그게 붕괴된 그 아파트 아닌가요? 와우 아파트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즉 일제시대 때 있었거든요. 1932년도에 생겼습니다. 1932년이라는 것은 거의 일제시대에 거의 한 중간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1910년에 우리가 국군 침탈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32년에 지어진 아파트. 그럼요. 지금 80년 됐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27년, 30년 되면은 이것을 재건축이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난리인데 80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거 좋아요.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한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 5호선이 완성되는 역역 중에 충정로역이라고 있어요. 충정이라는 것은 구한말의 그 애국지사인 민정환의 호가 충정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충정로역에서 뭐 거의 한 100m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름이 지금 충정 아파트입니다. 충정 아파트. 충정로에 있다고. 충정로가 꽤 도로가 넓어요. 편도 4차선, 왕복은 8차선이니까 굉장히 그 넓은 도로예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상으로 나온 게 한 5층 정도 되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말해 놓은 김에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시 충정로 그쪽에 근처에 가면은 한번 그냥 뭐 쓱 한번 지나가 보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더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는 1932년도에 일제시대 때에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주 고급 그 주거시설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원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층 이하는 5층 미만은 아파트라고 하지 않아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이렇게 하고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5층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처음에 지을 때는 그 건축법에 적용을 받았던 건 아니었죠. 일본 사람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 미군의 그 사령부로 사용했어요. 그 아파트를. 일본 사람이 살다가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니까 그걸 적산가옥이라고 하거든요. 적군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적산이. 그 살다가 미군이 또 우리나라가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군이 와서 그걸 군정청산회의 어떤 기관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또 전쟁이 벌어졌어. 그럴 때 인민군 재판소가 그 건물에 들어있었어요. 참 무섭죠. 그리고 지하는 그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는 감옥소 있어요. 재판소인데 그게 정상적인 경성 감옥은 그 당시에는 마포에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서대문 그 형무소 쪽으로 옮겼는데 그 지하에 임시 구치소 같은 게 있었다고. 근데 전쟁통에는 인민군 재판소였기 때문에 거기 뭐 상심을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서 총사도 하게 그랬어요. 아주 좀 턱없이 안 됩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코리아나 호텔로 됐다가 다시 지금 현재 민간으로 넘어가서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게 1932년도 지었어. 그 당시 처음 지었던 이름이 지금 일본의 그 자동차 메이커 도요타 있죠. 도요타가 한자로 하면 풍전이거든요. 풍전 아파트로 했다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 사람이 이수하고 주인이 바뀌면서 충정 아파트로 했습니다. 그럼 그 충정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지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터가 그 처음에 아파트가 지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진주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최상류층이 온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쪽에서도 좀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호주도 마찬가지로 제인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호주가 되었지만 일본에서도 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살고 살기가 좀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그 당시 일본에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대장질을 했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 뭐 여러 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동에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각 동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동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아파트는 그럼 풍수적으로 같은 영향을 받나요?
예, 그건 예, 반은 맞는 말씀이고 반은 좀 다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동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중에서도 어떤 곳은 부자가 되고 어떤 곳은 그 중에서도 나쁜 곳이 있어요. 아파트도 한 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뭐 5개 동 아니면은 그게 한 20개 정도의 동이 모여서 단지라고 이루어져요. 예, 그런 아파트라는 것이 그게 어떤 동은 생기가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좀 나쁜 그 땅에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 방향이 옛날에는 그 성냥갑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오와 열이 딱 맞았어요. 지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다 그래요. 그래 지금 요새 짓는 거는 이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이런 것을 채광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이걸 방향도 약간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다르게 그렇죠. 짓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들이 보면은 남향이면 다 같이 남향.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냥갑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남향 단지 내에서도 남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남동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 남향을 바라보는 아파트다 그러면 이 라인에 사는 그 세대는 다 똑같은 풍수의 영향을 받나요? 예, 그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고 인간이 됩니다. 똑같은 영향이 남향이라도 만약에 한 개 동이 거기 타워형이든지 아니면 그 복도형이든지 간에 복도형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좌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터가 땅이 이쪽으로 조금 물리고 이쪽으로 골 쪽으로 물리고 그게 토근 건축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같은 쪽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그 간과하기 쉬운 게 남향이라는 게 남향. 남향이 옛날에 이 토목 건축이나 건축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남향이 절대적으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향이 좋아요. 네, 그런데 억지 남향을 하다 보니까 가짜 남향집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남향을 하려면은 앞에 산이 바로 보이는다. 그래도 억지로 그 남향을 하려면은 햇빛이 비치니까 좋긴 좋아요. 밝고 따뜻하고. 그런데 또 어떤 그런 아파트가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뭐 30층 또는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의 남향이기는 한데 그 앞동하고 차이가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만약에 뭐 3층 4층에 사는데 앞에 이게 확 막혀 있어요. 남향인데 물론 당연히 남향이면 채광이라든지 조명이 좋아질 텐데 그것이 단절이 됐다 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가짜 남향이라고 해요. 그러네. 그럼 같은 아파트에 살면 이제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 풍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층까지는 좋고 몇 층 이상은 안 좋고 뭐 이런 것이 있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기 아파트가 이제 처음 아까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아파트가 처음 생겼다는 것은 아까 말한 중형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생긴 게 70년대부터 생겼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아파트가 있긴 있었어요. 시금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 60년대 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70년대 있었고 80년도 초까지가 초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 한창 하고자 하는 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그게 80년, 82년도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연수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또 한 40년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들이 있을 때, 그때 아파트가 혹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가수들 중에 노래가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윤수일 씨. 그럼요. 그 노래가 뭐 별빛이 흐르는 뭐 어디인가 뭐 다리를 건너 뭐 어딘지 이런 식이에요. 그 아파트가 지금 말하면은 그 그린벨트를 도심에서 그 당시 도심이라는 것은
지금 사대문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북을 이야기하는 게 도심이라는 것은 예, 별빛이 흐르는 그 다리를 건너서 그 주로 이제 압구정동이나 이 강남 쪽을 하려면은 한남대교나 그 무너졌다 치운 성수대교나 이런 것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 오면 이제 갈 데가 우거진 숲을 지나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 다른 데는 높아졌다 이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82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때의 아파트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은요 오히려 주거 시설이 외국에서 이제 건너온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알다시피 외국에 파리라든지 코리아라든지 그 가보면은 4층, 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없어요. 전부 뻘건 지붕에 그냥 베이지색 벽에다가 다 그래요. 아파트 없어요. 그렇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된 전통 있는 가옥들은 그대로 두고 완전히 좀 신시가지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그 아파트들을 새롭게 이제 재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있는 지역에 그거를 다시 허물고 새롭게 짓는다면 좀 어떤 것을 좀 고려해서 지어야 될까요? 풍수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 풍수 지리에서는 배산 임수가 첫 번째입니다. 헌법으로 말하면 1장 1조입니다. 배산 임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남향은 그 뒤를 밀린다 뜻이죠. 배산 임수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산 임수라는 것은 뒤쪽이 좀 높고 산이니까요. 그 다음에 앞쪽이 낮은 겁니다. 이것을 전저후고라고도 합니다. 전이는 앞전자는 앞은 낮고 후고 뒤는 없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평지의 아파트를 지으면 좋지만 대부분이 평지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거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는 산지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산지보다는 낮은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산 임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그건 마치 그게 북향을 바라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저후고 배산 임수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하면 건축법상 그걸 맞춰서. 그러면 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배산 임수나 전저 후고 이런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그 아파트라는 것이 순수하게 이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상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따라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재건축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다른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사를 나가고 그 다른 시설이라는 것은 공장 부지가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땅을 넓게 차지하는 군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사법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파트를 지을 만한 그 여유 공간이 돼요. 그런 걸 지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거든. 그때 배산 임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도로 또는 물길을 앞에서 이 굽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업적인 거지만 약간 향부터 해서 도로가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도로에 그 고가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도 도로가 옛날
청계천 위에 있는 그 도로를 비롯해서 3일 고가도로 일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박원순 전 시장이 그 조성했던 그 도로 일부 남아서 관광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서울역 앞에 있는. 예, 7017 도로가 뭐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그 도로보다 옆에 가축 빌딩이 대부분이 높지만 그 도로보다 낮게 있는 가게나 집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물 아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나 도로나.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곳은 물 아래 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안 좋다. 예. 그래서 집을 만약에 살 때는 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풍수지리에 대한 이런 이제 방송도 하시는데 교수님께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이런 유의 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사실은 뭐 어떤 인연이 닿아야 사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배우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곳이 고려대학교 평신교육원에서 풍수지리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신설해놨고 지금 거의 한 8년째, 9년째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시려면은 고려대학교 평신교육원이라는 것을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쪽에서 수강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편하면은 이 방송 이 뒤에 스크린에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로 풍수지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문자로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주시면은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구글 그 URL 그 접속 사이트를 제가 거기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걸 고려대학교 평신교육원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여러 개 과목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그것을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최일학 풍수지리 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름 쓰고 자기 전화번호 넣고 뭐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뭐 이런 체크하고 해서 나중에 제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수강료 이제 이 과정은 수강료가 얼마입니다. 매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웁니다. 요일 어느 시간대까지 안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수강 신청이 됩니다. 이 뒤에 교수님 전화번호가 안 나오는데 교수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할 때는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10-5324-1461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네이버나 구글이나 구글 크롬이나 이런 데서 최일학, 오비 최일학 이렇게 이름만 넣어서 이게 탁 누르면은 저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뜹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화번호가 이제 적혀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제 이름으로 한 게 제가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뭐 어떤 그런 풍수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뭐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쪽에 하시면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그에 이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두 분 정도 시청자의 질문을 받아서 교수님께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키키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향후에 유튜브에도 방송을 올리시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이건 이제 키키는 뭐 지금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걸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폐쇄적인 것인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도 이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때는 이건이 되면 그렇게 할 때는 이 키키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질문이 있었나요? 지나갔나요? 지금 한 분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40층, 50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이 풍수지리가 1층하고 40층 높이하고 같이 적용이 되나요? 예,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그 다른 거는요. 아파트가 1층이나 뭐 꼭대기 2층, 40층이든 50층이든 방향은 똑같고 그 디자인도 같습니다. 레이아웃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터의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터의 기운이 우리 인체는 우리가 이제 북위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35도에서 서울로 보면 36도, 7도 뭐 이 정도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 북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치자기의 0.5 가우스에 우리가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초나 이 수족관에 꽃길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20층 이상 올라가면은 그 치자기의 그 가우스가 0.25, 0.1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같지만 치자기의 영향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풍수에서는 주로 10층 이하, 옛날에는 그 7층이라고 했는데 밑에 이제 필로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상복합인 경우 밑에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10층까지의 이내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거기 영향을 받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바람이나 이 공기 저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면 이 바람 소리가요 아래층의 바람하고 위층의 바람이 달라요. 소리가 마치 피리를 볼 때 어느 구멍을 막느냐에 따라서 이게 음기가 달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슉 이렇게 나는 게 있고 나는 게 있고 같은 아파트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체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물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베를누이 정리에 의해서 이게 빨라지면은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피부도 좋고요. 사람들이 계급도 위에 계급이 좋잖아요. 삐가 번쩍하니까 뭐 비우 좋은 건데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람 사는 곳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풍수적으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0층 이하로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땅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지자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20층 이하 중에서도 약 10층에서 몇 층 정도가 좋아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 연세가 많다는 그 기준은 70세, 80세 되는 그 분들은 2층, 3층, 4층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5, 60 이렇게 되면은 뭐 6층, 7층, 8층, 9층, 뭐 10층까지 괜찮고 젊은 사람들은 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좀 적고 밖에서 예를 들면 뭐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위층에 있어도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약간 그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 소파에 들어 누워서 계속 TV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밑에 층이 좋습니다. 다만 밑에 그 아파트를 그 지금 보니까요 예, 뒤에 배경 화면이 예.